새벽 2시 43분, 대학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어린 딸을 안고 뛰어들어왔죠.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고 엄마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침대로 옮기는 그 짧은 순간 엄마는 무너질 듯 다리를 떨었죠. 의료진이 아이를 에워싸자 엄마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호자분,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커튼이 쳐졌습니다. 엄마는 그 하얀 천막 너머로 들리는 의료기기 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30분이 지나자 한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운에 달린 명찰이 흔들렸어요. 의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상을 설명했지만 의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죠. 그리고 그 순간 엄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응급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곧이어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잠깐 여기서 잠시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매일 밤 10시에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6살 수아는 아침부터 열이 났어요. 처음엔 그저 환절기 감기려니 했죠. 해열제를 먹이고 유치원을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아이의 몸에 붉은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불안했지만 동네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단히 진찰하고는 알레르기 반응 같다며 약을 처방했죠. 하지만 엄마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열은 40도를 넘었고 의식도 흐릿해졌죠. 엄마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 새벽 2시 43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난 후 수아는 입원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엄마는 입원 수속을 밟으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어요. 보호자란에 이름을 쓰고 관계란에 뭐라고 적었죠. 배우자란은 비워두었습니다. 그 빈칸을 본 간호사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버지는 안 오시나요? 네, 저 혼자예요.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죠. 병실은 6인실이었습니다. 수아 엄마는 작은 보조 침대에 겨우 몸을 뉘었어요. 옆 침대의 보호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장을 필두로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6살 여아, 고열과 발진으로 내원,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의학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엄마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과장이 엄마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이가 최근에 특별히 먹은 음식이나 약이 있나요? 엄마가 약 봉투를 꺼내려는데 한 레지던트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순간 엄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죠. 일단 경과를 지켜봅시다. 내일 소아과 전문의가 회진 올 겁니다. 의료진이 떠나고 수아는 여전히 열에 시달리고 있었죠. 엄마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일 전문의가 오면.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내일 만날 그 전문의가 누구인지. 저녁이 되자 병실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왔고 간호사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 김 사장님, 특실이 만실이라 잠시만 여기 계셔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수아는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간호사를 불렀지만 당직 간호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왔죠. 해열제는 6시간 간격으로 줘야 해요. 아직 시간 안 됐네요. 하지만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보호자분이 의사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의 온몸이 얼어붙었죠. 내일 아침 회진 명단이에요, 선생님. 아, 6인실도 도는구나. 엄마는 숨을 죽였어요. 제발 그가 아니기를.
아침 8시 병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과장이었고 그 옆에 엄마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깔끔한 가운을 입은 그 남자. 7년 전보다 더 당당해진 모습. 소아과 전문의 명찰을 단 그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도 엄마를 보았어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차트로 돌렸죠. 과장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 이 케이스 좀 자세히 봐줘. 민준이 수아에게 다가갔어요. 청진기를 대고 목을 살피고 발진을 확인했죠. 보호자분, 아이 아빠는요? 없습니다. 짧은 대답, 민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가족력 확인이 필요한데요. 아버지 쪽 병력이라도 모릅니다.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검사를 더 해야겠네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엄마가 물었습니다. 카와사키병 가능성은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준도 돌아봤습니다. 보호자분이 의학 지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서 봤어요. 민준이 코웃음 쳤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회진이 끝나고 민준은 마지막까지 엄마를 보지 않았죠. 점심시간 수아 옆에서 김밥을 먹이던 엄마에게 간호사정이 왔어요. 수아 엄마시죠? 박 선생님이 추가 검사 오더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 검사들 비급여라 비용이 좀 나올 텐데. 간호사의 시선이 엄마의 낡은 운동화를 스쳤어요. 꼭 필요한 검사인가요? 글쎄요. 박 선생님 판단이 정확하신 편이니까. 간호사가 나가려다 돌아보며 말했어요. 박 선생님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그때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의사 아저씨 무서워.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민주는 다시 병실로 왔습니다. 이번엔 간호사 정과 함께였죠. 수간호사 명찰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준이 수아를 진찰하는 동안 간호사 정은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운동화, 세탁이 필요해 보이는 후드티. 간호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이틀 정도 걸립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엄마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애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카와사키병 검사도 해볼 수 있나요? 민준이 멈췄어요. 간호사 정이 피식 웃었죠. 보호자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해요. 그냥 불안해서. 민준은 간호사 정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 간호사, 보호자 교육 좀 해드려. 그가 나가고 간호사 정이 팔짱을 꼈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시면 아이한테도 안 좋아요. 그리고 혼자 키우시는 거죠? 간호사의 질문이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그게 왜? 아이 병력 파악차 여쭤본 거예요. 요즘 싱글맘들 많잖아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수아의 발진이 더 퍼졌어요. 목에서 시작된 붉은 반점이 이제 가슴까지 내려왔죠. 수아야, 긁으면 안 돼. 엄마, 너무 가려워.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후 3시 검사를 위해 수아를 데려갔어요.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었죠. 수아는 주사 바늘을 보고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금방 끝나. 엄마가 손잡고 있을게. 검사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했어요. 의학 논문 사이트였죠. 그녀가 검색한 키워드는 소아 발열 발진 간별 진단. 화면에 뜬 논문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회진 시간이었어요. 과장이 레지던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일부 나왔네요. 백혈구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 혈소판 수치는 어떤가요? 과장이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정상 범위인데요. 정상 하한선 아닌가요? 15만이면. 레지던트들이 서로를 바라봤고 과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보호자님이 의료 관계자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과장님, 이 보호자분 계속 인터넷 검색하시고 이상한 질문하십니다. 의료진이 떠나고 엄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11시, 수아가 갑자기 경련을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간호사 코를 누르며 소리쳤어요. 당직 의사가 왔습니다. 젊은 레지던트였죠.
열성 경련 같습니다. 열성 경련이 아니에요. 체온 38도에서는 열성 경련 안 와요.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진정이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당직이었나 봐요. 뭐가 문제야? 보호자가 의사 지시 안 따르려고. 민준은 수아를 먼저 봤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단 경련 멈추는 약 투여하고 뇌파 검사 준비해. 민준이 엄마를 봤어요. 보호자님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안 나가요. 내 딸인데.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박민준 선생님. 엄마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레지던트와 간호사들이 놀랐죠. 저한테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고 지금은 딸부터 살려주세요. 민준의 턱 근육이 경직됐어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30분이 지나고 민준이 나왔어요. 경련은 멈췄습니다. 원인은요? 아직 모릅니다. 그가 돌아서려 했지만 엄마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이미 알고 있죠? 카와사키병 아니면 가와사키병 유사 증후군. 민준이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 처음으로 동요가 보였죠. 무슨 근거로? 딸아이 목 림프절 부었어요. 딸기 혀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BCG 접종 부위도 빨갛게 변했어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당신, 정체가 뭐야? 새벽 2시. 수아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엄마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민준이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보호자님, 의학 지식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봤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아까 말한 건 의대생도 모를 수 있는 내용이야. 엄마가 글을 똑바로 봤어요. 그럼 의대생도 모를 수 있는 내용을 왜 당신은 놓쳤죠?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부터 카와사키병 의심했어야 했어요. 5일 이상 고열, 결막 충혈, 발진 다 있었잖아요. 엄마가 일어섰어요. 당신이 제대로 진단했으면 우리 딸이 중환자실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녀가 나가려는데 민준이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그때 엄마가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이고요. 민준은 혼자 남았어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7년 전 의대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녀. 전국 수석으로 입학한 천재. 아침이 되자 과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환자실 환아, 카와사키병 확진됐어. 면역글로불린 투여 시작했고 과장이 민준을 봤어요. 박 선생, 왜 진단이 늦었지? 죄송합니다. 보호자가 오히려 카와사키병 검사 요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민준이 아무 말도 못했죠. 회의가 끝나고 민준은 복도에 섰어요. 그 보호자 뭔가 이상해. 간호사 정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설마 의료계 사람? 아니 그보다 민준이 말을 멈췄어요. 그녀는 임신으로 자퇴했으니까 의사가 됐을 리 없죠. 점심시간 수아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보며 울었어요. 다행이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과장이었습니다. 보호자님이 카와사키병 의심하신 게 맞았어요. 아니에요. 과장이 엄마를 유심히 봤어요. 혹시 의료계 종사자신가요? 아니요. 그냥 엄마니까 공부했어요. 저녁이 되어 수아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날 밤 민준이 병실로 왔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죠. 당신, 정서연이지? 누구요? 엄마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어요. 잠시 후 화면을 보여줬죠. 오래된 의대 홈페이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니야? 사진 속 여학생은 확실히 닮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마. 목소리도 똑같아. 엄마가 돌아서려 했지만 민준이 막았어요. 정서연, 의대 2005년 입학, 전국 수석, 4년대 자퇴.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민준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자퇴한 이유를 나는 알아. 임신 때문이었지. 그만하세요. 엄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전 김수진입니다. 정서연이 누군지 모르고 당신과도 처음 봅니다. 그녀가 계단으로 향했어요. 민준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애, 몇 살이야?
6살이지. 7년 전에 임신했으면 지금 6살이야. 엄마가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우리 수아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민주는 옥상에 혼자 남았어요.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병원 행정실로 갔습니다. 6인실 김수진 환자 보호자 정보 좀 확인하려고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김수진 32살 직업회사원, 배우자 정보는 미기재네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엄마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준비하세요? 네. 과장님이 일반 병실에서 관찰만 하면 된다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퇴원 수속 서류예요. 그리고 박민준 선생님이 퇴원 전 상담하자고 하셨어요. 엄마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상담실. 민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엄마가 들어오자 그가 문을 잠갔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대화 좀 하자고. 민준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2005년 의대 학생 명부야. 정서연. 생년월일 93년 3월 15일. 그가 다른 서류를 밀었어요. 김수진 환자 보호자. 생년월일 93년 3월 15일. 우연이야? 엄마가 태연하게 답했어요. 우연이죠. 민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너잖아. 아니에요. 그럼 왜 카와사키 병을 알았어? 왜 BCG 부위를 확인했어? 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인터넷에서. 거짓말 그만해. 나도 의사야. 일반인이 그런 걸 알 수 없다는 거 알아. 엄마가 일어섰어요. 정서연이든 김수진이든 그게 중요한가요? 당신은 내 딸을 제대로 진료하지 못했어요. 너 아직도 날 원망하는구나. 엄마가 돌아봤어요. 원망할 자격도 없어요. 당신은 그냥 남이에요. 민준이 다가왔어요.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반대했고 병원장 아들 이미지가.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나 혼자 두고.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엄마가 문으로 향했습니다. 수아가 내 딸이야? 민준의 질문에 엄마가 멈췄어요. 아니요. 거짓말 마.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민준이 막았어요. 그럼 진짜 확인해보자. 뭐라고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감히 그런 생각을? 나도 알 권리가 있어. 권리. 7년 동안 모른 척하다가 이제 와서 권리요?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 정의 목소리였어요. 민준이 문을 열었죠. 무슨 일이야, 민준아? 아니야. 상담 중이었어. 엄마가 간호사 정을 지나쳤어요. 그때 간호사가 말했죠. 잠깐, 당신 혹시 의대 다녔어요? 낯이 익어서. 간호사 정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엄마는 서둘러 병실로 돌아왔어요. 수아를 안고 짐을 챙겼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응. 하지만 퇴원 수속이 문제였죠. 민준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엄마는 과장을 찾아갔어요. 과장님, 퇴원하려고 하는데요. 박 선생이 서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과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정간호사. 뭐라고? 정서연? 과장이 엄마를 봤어요. 보호자님, 혹시 의대 다니셨어요?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아요. 왜 숨기셨어요? 그냥, 과거 일이라서요.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인재가 왜 의사를 포기했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 민준과 간호사 정이 들어왔어요. 간호사 정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죠. 이 사람 맞죠? 정서연. 의대 전설이었잖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분과 상담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과장이 눈치를 챘어요. 혹시 너희 아는 사이야? 간호사 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사이인데?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냥 학교 선후배였을 뿐이에요. 간호사 정이 의심스럽게 물었죠. 그것치곤 분위기가. 과장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일단 환자 퇴원 처리부터 해. 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엄마는 받자마자 서명했죠. 하지만 민준이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연락처 확인서요. 퇴원 후 경과 관찰 위해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연락처를 적었어요. 저녁 무렵
엄마는 수아를 데리고 병원을 나섰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차로 데려다 줄게. 필요 없어요. 수아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어. 엄마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아는 뒷좌석에서 잠들었죠. 신호등에 멈췄을 때 민준이 말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보다시피요.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겠다. 또 침묵. 왜 연락 안 했어? 뭐 하러요? 수아가 내 딸이라면. 아니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어요. 민준이 수아를 안으려 했지만 엄마가 막았어요. 제가 할게요. 7년 동안 혼자 해왔어요. 엄마가 수아를 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집 문 앞에서 엄마가 돌아봤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서연아. 처음으로 그가 이름을 불렀어요. 미안해. 그때 나도 겁났어. 부모님도 반대하고. 그래서요? 그게 면죄부가 되나요?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제발 그냥 모른 척하고 사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민준이 소리쳤어요. 나도 아빠가 되고 싶어. 엄마가 멈췄습니다. 복도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아빠가 되고 싶다고요? 엄마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7년 동안 쌓인 분노가 타올랐어요. 지금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연아, 정서연 씨라고 부르세요. 민준이 계단을 한 칸 올라왔어요. 그래도 수아가 내 딸이라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엄마의 목소리가 커지자 수아가 꿈틀거렸어요. 가세요. 간호사 정 씨가 기다릴 거예요. 정 간호사는 그냥 동료야. 민준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내 번호야. 수아 치료비도 내가. 필요 없어요. 그가 사라진 후 엄마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아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를 쓸어주었죠. 엄마는 거실로 나와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아는 아직 회복 중이라 할머니께 맡겼어요. 법적으로 결혼한 적은 없지만 수아에겐 할머니였고 엄마에겐 든든한 지원자였죠. 서연아, 괜찮아? 네, 어머니. 어제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는 눈치가 빠른 분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났구나. 엄마가 놀랐어요. 어머니, 그 사람 아니에요. 수아 아빠는. 알아. 우리 아들이 수아 아빠지. 할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평생 거짓말하면서 살 수는 없어. 회사에 도착한 엄마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수진 과장님, 병원에서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서연 씨죠? 점심때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 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근처 카페.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수아가 민준이 딸이죠? 엄마가 침묵하자 간호사 정이 계속했어요. 어제 민준이 행동을 보니 확실해요. 우리 사귄 지 3년 됐어요. 결혼 이야기도 나왔고. 간호사 정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봤어요. 당신들 같이 찍은 사진 많더라고. 그건 변명은 필요 없어요. 민준이한테서 손 떼실 거죠? 당연하죠. 정말요? 그럼 왜 병원에 왔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연이었어요. 응급실에선 병원을 고를 수 없잖아요. 간호사 정이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쨌든 경고하는데 민준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관심 없어요. 엄마가 일어서려는데 간호사 정이 말했어요. 왜 의사 안 했어요? 그 정도 실력이면 지금쯤 전문의 됐을 텐데. 엄마는 대답 없이 나갔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7년 전을 떠올렸어요. 의대 4학년 겨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민주는 당황했었죠. 그리고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미혼모는 안 돼. 민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었어요. 병원장 부인이자 재벌가 딸인 그녀에게 정서연은 장애물이었죠. 민주는 그런 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오후가 되어 엄마는 조퇴를 했습니다. 집에 가니 현관문 앞에 민준이 서 있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수아 약 가져왔어. 엄마가 문을 열자 수아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아저씨 누구예요? 수아가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병원에서 본 의사 아저씨야. 아, 무서운 아저씨. 수아가 엄마 뒤로 숨었어요.
수아야, 아저씨가 약 가져다 주셨어. 수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수아는 몇 살이니? 6살이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어요. 이거 먹어도 돼. 정말요? 수아가 사탕을 받으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민준과 너무 닮았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시? 어머,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아니에요, 어머니. 가시려던 참이었어요. 엄마가 막았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민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거실, 낡은 가구, 벽에 걸린 수아의 사진들. 민준은 천천히 둘러봤어요. 차 드세요. 할머니가 차를 내왔어요. 수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할머니의 대답에 민준이 놀랐어요. 네. 그래서 서연이가 혼자 키웠어요. 민준이 엄마를 봤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이제 아셨으니 됐죠?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가볼게요. 그가 나가려는데 수아가 따라왔어요. 아저씨, 또 와요? 수아가 보고 싶으면 약속. 수아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민준은 약속을 했죠. 문이 닫히고 엄마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거짓말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어떤 의미로는 진실이지. 할머니가 수아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수아한테는 돌아가신 아빠가 있어. 그날 밤 엄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민준의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엄마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다음 문자가 또 왔어요. 수아가 정말 내 딸이 아니라면 친자 검사라도 해보자. 엄마의 손이 떨렸어요. 검사를 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았죠. 새벽 2시. 엄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의대 시절 사진들이 있었죠. 행복했던 시절. 하지만 그건 과거였어요. 이제는 수아만이 전부였죠. 엄마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 민준을 만나 확실히 끝내기로. 다음 날 점심시간. 엄마는 병원 앞 공원에서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그는 학생 때와 비슷해 보였죠. 와줘서 고마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엄마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수아 출생 증명서예요. 아버지란 보세요. 민준이 서류를 펼쳤어요. 아버지란에는 김진우라는 이름이 있었죠. 김진우, 누구야? 제 남편이었어요. 수아 아빠고요. 거짓말이지?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당신과 헤어지고 바로 만난 사람이에요. 저를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바로 다른 남자를. 당신이 뭐라고 할 자격 있나요? 그때 엄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엄마가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수아가 쓰러졌대요. 민준도 같이 뛰었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보건실에 누워 있었어요.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쓰러졌어요. 민준이 수아를 진찰했습니다. 카와사키병 후유증일 수 있어. 심장 초음파를 해봐야겠어. 후유증이요? 민준이 수아를 안았어요. 병원 응급실. 검사가 시작되었고 엄마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괜찮아요. 하지만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 특정 항체가 발견됐어. 유전적 요인일 가능성이 있어. 엄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전이요? 부모 중 한 명이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민준이 엄마를 봤어요. 너도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그리고 김진우 씨도. 엄마가 입을 다물었어요. 설마 정말 돌아가신 거야? 네. 수아 치료를 위해서라도 알아야 해. 그때 과장이 들어왔어요. 박 선생, 무슨 일이야? 과장님, 이 아이가 특수 혈액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이 차트를 봤어요. 정말이네. 이런 케이스는 잠깐 이 항체 패턴. 과장이 민준을 봤어요. 박 선생, 너 예전에 헌혈할 때 특수 혈액형이라고 하지 않았나? 네. RH 널 비슷한 희귀 혈액형. 한국에 몇 명 없는. 과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둘이 무슨 관계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아는 이 사람 딸이 맞아요. 과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 박 선생이 아버지라고?
네.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아이부터 치료하자. 박 선생, 내 혈액 샘플 바로 채취해. 민준이 나가고 과장이 엄마를 봤어요. 정서연 씨, 침착하게 의학적 판단을 하시는 걸 보니 실력이 녹슬지 않았네요. 아까 유전 질환 의심하셨죠? 의사는 못 속여요. 혈액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준과 엄마는 수아 곁을 지켰어요. 엄마 아파요?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수아가 민준을 봤어요. 아저씨도 계속 있어요? 응, 수아가 나을 때까지.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과 엄마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아저씨는 좋은 의사야. 엄마가 대답했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확실해졌어. 수아는 희귀 혈액 질환이야.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박 선생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아. 민준이 엄마를 봤어요. 왜 거짓말했어? 김진우는 누구야?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당신과 헤어진 후 만난 사람이에요. 저를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럼 결혼은? 했어요. 수아. 다음 날 아침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6인실 보호자가 전설의 의대생 정서연이고 수아가 박민준 선생의 딸이라는 것까지. 말도 안 돼. 그 싱글맘이. 과장님이 직접 확인했대. 간호사 정은 휴게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7년 전 의대 신문이 떠 있었죠. 천재 의대생 정서연 갑작스런 자퇴. 이유는 동료가 다가왔어요. 정 선생, 괜찮아? 왜 내가 괜찮지 않아야 하는데? 한편 수아의 병실에서는 특별한 회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서연 씨가 케이스 설명을 도와주실 겁니다. 레지던트들이 놀란 눈으로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차트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화나는 희귀 혈액 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인은 유전적 요인으로. 그녀의 설명은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면역글로불린과 스테로이드 병합 요법을 제안합니다. 레지던트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의대 중퇴자예요. 중퇴하셨는데 어떻게? 의학을 포기한 적은 없어요. 독학했죠.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정서연 씨는 7년 동안 계속 공부했답니다. 왜요? 의사도 못 되는데. 엄마가 수아를 바라봤어요. 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진이 끝난 후 엄마는 병원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의외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였어요. 정서연 씨죠? 병원장 부인. 7년 전 그녀를 내쫓은 바로 그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딸이 입원했어요. 그 애가 내 손녀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니죠. 민준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얼마예요? 네. 얼마면 사라져 줄 거예요? 그녀가 수표를 꺼냈어요. 10억. 충분하죠? 엄마가 수표를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전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민준이? 딸 때문이에요. 민준 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민준이는 곧 간호사 정과 결혼해요. 그 집도 의료 재벌이에요. 그때 민준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민준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서연이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서연이? 7년 전에도 어머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이번엔 안 돼요. 민준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할 생각이니?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민준 어머니가 엄마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이걸로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는데 간호사 정이 서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정, 너 정말 나버릴 거야? 3년이야. 간호사 정이 엄마를 봤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그때 수아가 나타났어요. 할머니와 함께였죠. 엄마, 아저씨, 수아가 뛰어왔어요. 민준이 아이를 안아들었죠. 수아야, 산책 나왔어? 네. 간호사 정이 수아를 봤어요. 아이가 민준을 얼마나 닮았는지 깨달았죠. 이 애가 정말 내 딸이구나. 응, 그럼 나는? 수아가 말했어요. 예쁜 간호사 아줌마다. 간호사 정이 쓸쓸하게 웃었죠. 그래, 아줌마구나.
그녀가 떠났어요. 그날 밤 엄마는 수아 곁에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7년 전이 떠올랐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던 그날. 새벽 엄마는 창밖을 봤어요. 민준이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죠. 엄마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앉아요? 너도 못 잤구나. 생각이 많아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서연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아를 위해서라도. 수아를 핑계 대지 마요. 그럼 나를 위해서, 널 위해서. 민준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엄마가 피하지 않았죠.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릴게. 병실로 돌아온 엄마는 수아를 보며 생각했어요. 수아가 잠꼬대를 했어요. 아빠. 엄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수아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은 엄마와 민준의 협력으로 안정화되었고 퇴원을 앞두고 있었죠. 뜻밖의 사람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어머니입니다. 진짜 할머니 수아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분이었죠. 민준이 놀랐어요. 아, 안녕하세요. 수아 친아버지시죠? 제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32이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서연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배가 불러 있었죠. 다른 남자 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도 받아주셨군요. 아들이 사랑했으니까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우리 아들 일기예요. 민준이 한 페이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서연이가 울었다. 뱃속 아이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언젠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아빠가 되어주리라. 민준의 눈이 붉어졌어요. 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네요. 제 아들이 못다한 약속. 이제 당신이 지켜주세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이제 놓아줘도 돼. 엄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정이었어요.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죠.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 정, 미국 가기로 했어. 간호사 정이 엄마를 봤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못되게 굴었죠. 아니에요. 민준이 곁에 있어주세요. 간호사 정이 민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내가 주려고 샀던 거야. 상자 안에는 반지가 있었어요. 이건 사실 7년 전에 너한테 주려고 샀던 거야.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라도 받아줄래?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일어나요.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대답 듣기 전엔 안 일어나. 과장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프로포즈 하는 거야? 과장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런 건 찍어둬야지. 수아가 엄마 옷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아저씨가 아빠 되고 싶대. 엄마는 깨달았어요. 수아에게도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걸. 일단 일어나요. 대답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 하루요. 민준이 일어났어요. 좋아. 내일 다시 청혼할게. 그날 저녁 엄마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곳엔 민준의 어머니가 있었죠. 또 만나네요. 사과하려고 왔어요. 엄마가 놀랐어요. 7년 전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민준 어머니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민준의 것이었죠. 서연이 없는 삶은 지옥이다. 매일 이런 글뿐이더라고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7년 동안 아들은 죽어 있었어요. 당신이 나타나고서야 다시 살아났죠. 어머니, 며느리로 받아주진 못하겠지만 방해는 안 할게요. 민준 어머니가 떠나려다 돌아섰어요. 수아, 제 손녀 맞죠? 가끔은 볼 수 있을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혼자 남은 엄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진우 씨 고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아가 태어나는 날이었어요. 민주는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벌써 왔어요? 대답 들으러 왔어.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먼저 수아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준이 수아에게 다가갔어요. 수아야, 아저씨가 아빠 되어도 될까? 수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진짜 아빠예요? 응, 진짜. 매일 같이 살아요? 그럼. 수아가 엄마를 봤어요. 엄마 좋아? 엄마가 무릎을 꿇고 수아와 눈을 맞췄어요. 수아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수아가 활짝 웃었어요. 그럼 좋아. 아빠 생겼다. 아이가 민준에게 뛰어들었어요. 우리 딸.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수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의료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해피엔딩이네.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 의사가 되고 싶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다시 의대를. 네. 이번엔 끝까지 할 거예요.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내가 추천서 써줄게. 이런 인재를 묵혀두면 안 되지. 민준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하자. 내가 옆에서 도울게.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수아가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나. 우리 가족이야. 세 사람이 포옹했어요. 7년의 시간을 돌아 드디어 가족이 된 것이죠. 2년 후 봄, 대학병원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의대 편입생 대표 선서가 있는 날이었죠. 단상에 선 사람은 34살의 정서연이었습니다. 저희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길을 걷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 앞줄에는 민준과 수아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 멋있어. 선서가 끝난 후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정서연 학생, 축하해. 감사합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과장이 웃었죠. 부부가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되겠네. 의대 동기들이 다가왔어요. 이제 모두 전문의가 되어 있었죠. 서연아, 정말 너였구나. 오랜만이야. 한 친구가 수아를 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그때 내 뱃속에 있던. 응, 우리 수아야.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진우 어머니도 민준 어머니도 함께였죠. 민준 어머니가 수아에게 선물을 건넸어요. 우리 손녀 할머니 선물이야. 두 번째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수아의 말에 모두 웃었어요. 민준 어머니가 서연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며느리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민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수아가 주스잔을 높이 들며 외쳤죠. 우리 가족 최고. 1년 후 정서연은 의대 수석으로 복귀했습니다. 병원 실습 첫날 하얀 가운을 입은 서연은 거울을 봤어요. 닥터 정, 준비됐어? 민준이 물었어요. 아직 학생이야. 곧 닥터가 될 거잖아. 첫 환자는 백혈병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의사 정서연입니다. 학생이세요? 아이가 불안해했어요. 학생이지만 너를 낫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과장이 말했습니다. 역시 정서연이야. 환자를 대하는 자세가 이미 의사다워. 과찬이세요. 넌 특별해. 아픔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수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오늘 어땠어? 좋았어. 꿈이 이뤄지고 있거든. 나도 의사 될래. 엄마 아빠처럼.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두 공주님 뭐 하세요? 아빠. 가족이 함께 소파에 앉았죠. 저거 봐. 카와사키병이야. 수아가 말했어요. 나도 저거 걸렸었지? 응. 하지만 이제 다 나았어. 2년 후 졸업식. 정서연은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의학부 수석 졸업자 정서연. 단상에 오른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청중석에는 가족들이 모두 있었죠. 수아는 엄마 짱.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졸업장을 받고 내려오는데 간호사 정이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닥터 정. 정 선생님, 미국에서 좋은 사람 만났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과장이 발표했습니다. 정서연 선생은 우리 병원 레지던트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옥상, 서연과 민주는 야경을 보고 있었어요. 7년이 걸렸네. 아니야, 11년이야. 민준이 서연을 안았어요. 미안하고 고마워. 이제 그만. 두 사람이 웃었어요. 수아가 물었어. 동생 언제 생기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엄마한테 물어보래. 두 사람이 키스했어요. 5년 후 정서연은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을까요? 백혈병 아이의 엄마가 울며 물었어요. 제 딸도 희귀병을 앓았어요. 하지만 이겨냈죠. 함께 싸워요. 선생님, 엄마의 사랑은 그 어떤 약보다 강해요. 진료실 밖에서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수아는 의대 진학이 꿈이었죠. 엄마, 오늘도 늦어? 미안. 괜찮아. 이런 엄마가 자랑스러워. 4살 된 남동생이 말했어요. 누나, 엄마 멋있지? 응. 민준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퇴근하시죠. 4사람이 함께 병원을 나섰어요. 엄마, 나도 이 병원에서 일할 거야.
수아의 말에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민준이 가족을 바라봤어요. 우리 집 의사가 몇 명이 되는 거야? 막내가 손을 들었어요. 나도 의사. 모두가 웃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백미러로 가족을 봤어요. 1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운명,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사랑,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인생.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야. 그럼, 영원히. 차는 저녁 노을 속으로 달려갔습니다.